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사내의 구실을 못하는 몸이다.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신혼 첫날 밤, 고자로 소문난 늙은 남편이 금은보화 가득한 보따리를 던지며 차갑게 내뱉었답니다. 하지만 채령은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밀어내며 대답했지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귀신이 되어서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신부의 강단에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벽녘 잠결에 본 남편의 몸에는 칼자국과 화살 흉터가 가득했어요. 의녀 출신인 채령의 눈에 그것은 전장에서 입은 상처가 분명했지요.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천하의 만석군이 스스로를 고자라 숨기며 살았을까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채령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숙부댁에서 자란 채령은 꽃처럼 곱게 피어났지만 그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지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의녀 수업을 받아 약초를 알고 상처를 치료할 줄 알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답니다. 27이 되도록 콘처 하나 구하지 못한 채 식모처럼 부려먹히며 지냈지요. 그런데 채령의 숙부 채진사라는 자가 하는 짓이 참으로 한심했어요. 노름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있는 돈 없는 돈 죄다 탕진해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들이 채진사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답니다. 야, 채진사, 오늘까지 돈 못 갚으면 내 대가리를 박살낼 줄 알아. 빚쟁이 우두머리가 채진사의 상투를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채진사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했지요. 아이고, 형님들 딱 사흘만 아니 이틀만 말미를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이다. 이놈이 또 입으로만 떠드는구나. 당장 담보를 내놔. 그때 채진사의 눈이 번뜩 빛났답니다. 문득 조카 채령의 얼굴이 떠올랐던 거예요. 형님, 내 조카년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꽤 반반하오. 그년을 넘기면 되겠소. 빚쟁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처녀를 판다고? 누가 그 돈도 안 되는 년을 사겠냐? 고을 끝자락에 진무역이라는 늙은이가 있지 않소. 만석군인데 고자라 장가를 못 갔다더군. 그 영감탱이한테 팔면 돈 좀 되지 않겠소. 빚쟁이가 턱을 쓸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좋아, 그럼 그 돈으로 빚을 갚아라. 사흘 안에 안 되면 내 목숨은 없는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채령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채진사가 집에 돌아와 채령을 불러 세웠답니다. 채령아, 내가 시집을 가게 됐다. 채령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시집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숙부님? 진무역이라는 양반이 널 며느리로 달란다. 내일 당장 혼례를 치른다. 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진무역이라면 고을 끝에 사는 그 늙은 영감님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고자라고 수근거리는 분인데요. 닥쳐, 내년이 뭘 안다고 주둥이냐? 채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채령이 치마폭을 움켜쥐며 애원했지요. 숙부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저를 송장 같은 늙은이에게 보내십니까? 내년이 끝까지 채진사가 손바닥을 번쩍 들어 올렸답니다. 채령은 뺨을 맞고 마루 아래로 나동그라졌어요. 내년 덕에 내가 목숨을 건졌으니 고맙게 여겨라. 내일 가마 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채진사가 침을 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다음 날 마을 우물가에는 수근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고, 저 꽃 같은 처녀가 돈 때문에 팔려간다며? 그러게 말이야, 송장 같은 늙은이한테 시집 간다니 불쌍해서 어쩌나. 숙부라는 작자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채령은 하얀 저고리를 입고 부모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 자식이 오늘 이 집을 떠납니다.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세요. 채령이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리고 있었답니다.
가마가 도착하자 채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올라탔어요. 가꾼들이 가마를 들어올리며 출발했지요. 진무역의 집은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음침한 곳에 있었답니다. 대낮인데도 사람의 발길이 끊겨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가마에서 내린 채령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혼례청에 들어서 채령은 고개를 들어 신랑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진무역이라는 영감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나타났는데 눈에 초점이 없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신부가 왔구먼. 예쁘네 예뻐. 진무역이 흐물흐물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영락없이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하객들이 수근거렸지요. 저런 병신한테 저 처자가 시집을 오다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쯧쯧. 최진사가 진무역에게서 두둑한 돈주머니를 받아들며 낄낄거렸어요. 대감님, 우리 채령 잘 부탁드리오. 참, 한 번 판 물건은 반품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채령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혼례가 끝나고 최진사가 돈주머니를 들고 총총히 사라졌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채령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혼례상을 받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밤이 깊어 신방에 들었답니다. 채령은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낮에 그렇게 멍청해 보이던 진무역이 방문을 닫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거든요. 굽던 허리가 쭉 펴지고 흐릿하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답니다. 진무역이 방문과 창문을 꼼꼼히 걸어 잠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겁먹지 마라.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니까. 채령이 화들짝 놀라 눈을 치켜떴지요. 대감님, 아까와 전혀 다르신데요. 진무역이 대답 대신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였답니다. 먼지 쌓인 묵직한 보따리를 꺼내 방바닥에 툭 던졌어요. 보따리가 풀리자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관인이 찍힌 금괴와 은전들이었답니다. 채령은 그 엄청난 재물에 숨이 턱 막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진무역이 차갑게 말했답니다. 나는 사내의 구실을 못하는 몸이다. 이 돈을 가지고 뒷산 오솔길로 도망가거라. 신분을 세탁하고 새 인생을 살아. 채령이 멍하니 금괴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요. 저 돈이면 한양에 가서 약방도 차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채령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지금 나가면 산짐승에게 물려 죽거나 도적대에게 잡힐 거예요. 아니면 독이 오른 숙부가 저를 찾아내 죽일지도 모르고요. 채령이 보따리를 다시 묶어 윗목으로 밀어놓았어요.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이상귀신이 되어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진무역이 눈을 가늘게 떴답니다. 돈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이 여인의 강단의 속으로 놀랐지요. 하지만 진무역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머리맡에 지팡이를 두고 채령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웠답니다. 채령은 아랫목 구석에 웅크려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어요. 진무역이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채령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어요. 그때 진무역의 옷깃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지요. 칼에 베인 자국 화살에 뚫린 흉터가 온몸에 가득했답니다. 채령은 숨을 삼켰어요. 어머니를 따라 의녀 수업을 받았던 채령의 눈에 이 상처들은 전장에서 입은 것이 분명했지요. 이분은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야. 동이틀 무렵 진무역이 눈을 떴답니다. 채령이 도망가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진무역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방문을 나섰답니다. 멍청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채령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 집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어. 그로부터 보름이 흘렀답니다. 채령은 안방마님으로서 흉가 갔던 집안을 쓸고 닦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를 걸레질하고 거미줄이 늘어진 처마 밑을 깨끗이 털어냈지요. 곰팡내 나던 진무역의 옷가지들을 햇볕에 널어 말리니 집안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답니다. 밥은 또 뭘 해놨어? 진무역이 상을 받으며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채령이 차려놓은 밥상을 한술 뜨더니 눈이 살짝 커지는 게 보였지요. 채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입에 맞으세요? 맞긴 뭐가 맞아? 간이 좀 싱거워. 진무역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밥 공기를 싹 비우고 국물까지 들이켰어요. 채령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진무역은 반찬 투정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채령이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김 씨가 진무역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새댁이 인사차 왔구려. 김 씨가 대문 앞에서 목청을 높였어요. 채령이 마당으로 나와 맞이했지요. 어머, 어쩐 일이세요? 새댁이 시집 보름이 넘었는데 얼굴 한 번 못 봤지 않고요. 우리 동네 풍습이 그래요. 새댁 얼굴은 꼭 봐야 한다니까. 김 씨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채령이 방으로 안내하며 물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그러면 고맙지. 근데 새댁 살림이 참 야무지구먼. 이 집이 이렇게 깨끗해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김 씨가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나저나 새 영감님은 어떠셔? 밤에 별탈 없으시고? 김 씨가 은근슬쩍 떠보았어요. 채령의 귀가 살짝 붉어졌지요.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혹시 영감님이 진짜로 그거 아니요? 김 씨가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가리키며 속삭였답니다. 채령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여쭤보셔도 대답하기 곤란해요. 아이고, 새댁이 부끄러워하는 거 보소. 알았어. 더 안 물을게. 김 씨가 킬킬 웃으며 차를 훌짝였지요. 그날 이후로도 김 씨는 틈만 나면 핑계를 대고 진무역 집을 찾아왔답니다. 소금이 떨어졌다느니 된장 맛을 봐달라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채령은 김 씨가 무언가를 염탐하러 온다는 걸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채령이 빨래터에서 진무역의 속바지를 빨고 있었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채령이 속바지를 들어올려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흙먼지와 함께 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지요. 이건 분명 핏자국인데 채령의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진무역이 밤마다 어딘가를 다녀온다는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채령은 잠을 청하는 척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진무역을 지켜보았지요. 한밤중이 되자 진무역이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채령이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지요. 뒷마당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죽창을 가르는 소리였어요. 채령이 대나무 사이로 몰래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는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달빛 아래 진무역이 서 있었어요. 낮에 보던 굽은 허리의 늙은이가 아니었지요. 허리를 곧게 세운 진무역이 지팡이를 검처럼 휘두르고 있었답니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날렵하던지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는 것 같았어요. 저게 정말 우리 영감님이야? 채령이 두 눈을 비벼보았지요. 진무역이 무거운 돌덩이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답니다. 굳어가는 근육을 푸는 듯했어요. 채령은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뚝! 진무역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답니다. 채령은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꿈이야, 분명 꿈일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채령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며칠 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이 집에 사람 없어? 쾅쾅 누군가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답니다. 채령이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술에 취한 최진사가 대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지요. 숙부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채령이 대문을 열며 소리쳤답니다. 최진사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어쩐 일이긴 뭔 일이야. 돈 내놔. 돈. 돈이라니요? 무슨 돈 말씀이세요? 이 집에 돈이 널렸다며? 만석군 집인데 돈이 없을 리가 있어. 최진사가 채령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답니다. 그때 진무역이 절뚝거리며 나타났어요. 멍청한 표정을 한 제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말이지요. 아이고, 처남 어른 오셨구먼. 오셨어. 뭐야, 이 영감탱이가? 최진사가 진무역을 노려보았답니다. 내 조카를 데려가서 뭘 해쳐먹는 거야? 주제에. 최진사가 손바닥을 치켜들었어요. 진무역의 뺨을 때리려는 거였지요. 안 돼요. 채령이 달려들어 막아섰답니다. 철썩. 채령의 뺨에 손바닥이 떨어졌어요. 내년이 왜 맞고 나서? 최진사가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지요. 진무역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처남 어른 제발 때리지 마시오. 아이고 무서워라. 진무역이 희죽거리며 최진사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답니다.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진무역의 손가락이 최진사의 무릎 뒤쪽을 은밀하게 눌렀답니다. 최진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다리에 쥐가 나든 마비가 오더니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지요. 아이고, 내 다리가 왜 이래? 최진사가 땅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답니다. 진무역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이고, 처남 어른 술을 너무 드셔서 그러신 게 아니요? 닥쳐 이 병신아. 아파 죽겠네. 최진사가 기어서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답니다.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채령이 대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영감님 괜찮으세요? 채령이 진무역의 얼굴을 살폈답니다. 아까 최진사가 휘두른 손길에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괜찮다, 별것도 아닌데. 진무역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요. 채령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영감님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저 때문에 참으신 거죠? 무슨 소리야? 난 그냥 겁이 나서 빌빌댄 것뿐이야. 진무역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채령은 알았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욕을 감내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감님. 채령이 손수건을 꺼내 진무역의 붉어진 뺨을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지요. 뭐 하는 거야? 진무역이 움찔하며 피하려 했답니다. 가만히 계세요. 부었단 말이에요. 채령이 다정하게 말하며 계속 뺨을 어루만졌지요. 진무역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답니다. 이 여인의 진심 어린 손길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밥은 또 뭘 해놨어? 진무역이 상을 받으며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채령이 차려놓은 밥상을 한술 뜨더니 눈이 살짝 커지는 게 보였지요. 채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입에 맞으세요? 맞긴 뭐가 맞아? 간이 좀 싱거워. 진무역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밥 공기를 싹 비우고 국물까지 들이켰어요. 채령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진무역은 반찬 투정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채령이 끓여주는 따뜻한 국물에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렵 마을 주막을 운영하는 김 씨가 진무역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새댁이 인사차 왔구려. 김 씨가 대문 앞에서 목청을 높였어요. 채령이 마당으로 나와 맞이했지요. 어머, 어쩐 일이세요? 새댁이 시집 보름이 넘었는데 얼굴 한 번 못 봤지 않고요. 우리 동네 풍습이 그래요. 새댁 얼굴은 꼭 봐야 한다니까. 김 씨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채령이 방으로 안내하며 물었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이고, 그러면 고맙지. 근데 새댁 살림이 참 야무지구먼. 이 집이 이렇게 깨끗해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김 씨가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나저나 새 영감님은 어떠셔? 밤에 별탈 없으시고? 김 씨가 은근슬쩍 떠보았어요. 채령의 귀가 살짝 붉어졌지요.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혹시 영감님이 진짜로 그거 아니요? 김 씨가 손가락으로 아래쪽을 가리키며 속삭였답니다. 채령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여쭤보셔도 대답하기 곤란해요. 아이고, 새댁이 부끄러워하는 거 보소. 알았어. 더 안 물을게. 김 씨가 킬킬 웃으며 차를 훌쩍였지요. 그날 이후로도 김 씨는 틈만 나면 핑계를 대고 진무역 집을 찾아왔답니다. 소금이 떨어졌다느니 된장 맛을 봐달라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채령은 김 씨가 무언가를 염탐하러 온다는 걸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채령이 빨래터에서 진무역의 속바지를 빨고 있었답니다. 어라, 이게 뭐지? 채령이 속바지를 들어올려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흙먼지와 함께 붉은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지요. 이건 분명 핏자국인데 채령의 눈이 가늘어졌답니다. 진무역이 밤마다 어딘가를 다녀온다는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채령은 잠을 청하는 척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진무역을 지켜보았지요. 한밤중이 되자 진무역이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채령이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지요. 뒷마당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죽창을 가르는 소리였어요. 채령이 대나무 사이로 몰래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는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달빛 아래 진무역이 서 있었어요. 낮에 보던 굽은 허리의 늙은이가 아니었지요. 허리를 곧게 세운 진무역이 지팡이를 검처럼 휘두르고 있었답니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날렵하던지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는 것 같았어요. 저게 정말 우리 영감님이야? 채령이 두 눈을 비벼보았지요. 진무역이 무거운 돌덩이를 가볍게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았답니다. 굳어가는 근육을 푸는 듯했어요. 채령은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지요. 뚝! 진무역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답니다. 채령은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꿈이야, 분명 꿈일 거야. 내가 헛것을 본 게 틀림없어. 채령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며칠 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이 집에 사람 없어? 쾅쾅 누군가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답니다. 채령이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술에 취한 채진사가 대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지요. 숙부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채령이 대문을 열며 소리쳤답니다. 채진사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어쩐 일이긴 뭔 일이야. 돈 내놔, 돈. 돈이라니요? 무슨 돈 말씀이세요? 이 집에 돈이 널렸다며? 만석군 집인데 돈이 없을 리가 있어. 채진사가 채령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답니다. 그때 진무역이 절뚝거리며 나타났어요. 멍청한 표정을 한 채 입가에 침을 흘리면서 말이지요. 아이고, 처남 어른 오셨구먼. 오셨어. 뭐야, 이 영감탱이가? 채진사가 진무역을 노려보았답니다. 내 조카를 데려가서 뭘 해쳐먹는 거야? 주제에. 채진사가 손바닥을 치켜들었어요. 진무역의 뺨을 때리려는 거였지요. 안 돼요. 채령이 달려들어 막아섰답니다. 철썩. 채령의 뺨에 손바닥이 떨어졌어요. 내년이 왜 맞고 나서? 채진사가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지요. 진무역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처남 어른 제발 때리지 마시오. 아이고 무서워라. 진무역이 희죽거리며 최진사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답니다.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진무역의 손가락이 최진사의 무릎 뒤쪽을 은밀하게 눌렀답니다. 최진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다리에 쥐가 나든 마비가 오더니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지요. 아이고 내 다리가 왜 이래? 최진사가 땅바닥을 뒹굴며 울부짖었답니다. 진무역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이고 처남 어른 술을 너무 드셔서 그러신 게 아니요? 닥쳐 이 병신아. 아파 죽겠네. 최진사가 기어서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답니다.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채령이 대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영감님 괜찮으세요? 채령이 진무역의 얼굴을 살폈답니다. 아까 최진사가 휘두른 손길에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괜찮다, 별것도 아닌데. 진무역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요. 채령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영감님한테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저 때문에 참으신 거죠? 무슨 소리야? 난 그냥 겁이 나서 빌빌댄 것뿐이야. 진무역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채령은 알았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욕을 감내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감님. 채령이 손수건을 꺼내 진무역의 붉어진 뺨을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지요. 뭐 하는 거야? 진무역이 움찔하며 피하려 했답니다. 가만히 계세요. 부었단 말이에요. 채령이 다정하게 말하며 계속 뺨을 어루만졌지요. 진무역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답니다. 이 여인의 진심 어린 손길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 살려주시오. 우리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누가 시켰지? 한이방 날이요. 최진사란 자와 짜고 우리를 보냈소. 진무역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래, 잘 알았다. 퍽 우두머리의 목덜미에 손날이 떨어지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답니다. 진무역이 기절한 왈패들을 하나씩 끌어 짐짝처럼 묶었어요. 그리고는 대문 밖에 내다 버렸지요. 집 안으로 돌아온 진무역은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다듬었답니다. 방 안에 요강을 일부러 엎어놓고 이불을 마구 헝클어뜨려 겁에 질려 난동을 피운 것처럼 현장을 꾸몄어요. 이 정도면 되겠군. 진무역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때 벽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영감님 끝난 거예요? 채령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진무역이 건넌방으로 가서 벽장 문을 열었지요. 채령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있었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진무역이 손을 내밀었어요. 채령이 그 손을 잡고 벽장에서 나왔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답니다. 무슨 소리가 그렇게 나서 겁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진무역이 채령을 품에 안았어요. 채령이 진무역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지요. 정말 무서웠어요. 영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바보 같은 년, 내가 그까짓 것들한테 당할 줄 알아? 진무역이 채령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채령이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바닥에 부러진 칼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게 보였지요. 저건? 채령이 칼 조각을 집어들었답니다. 분명 왈패들이 들고 왔던 칼의 일부였어요. 채령이 멀쩡한 진무역의 모습과 부러진 칼 조각을 번갈아 보았지요. 영감님 설마? 진무역이 아무 말 없이 채령을 바라보았답니다.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감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죠. 혼자서 그 많은 놈들을? 진무역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채령이 진무역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고마워요, 영감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 마누라를 내가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진무역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채령을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날이 밝자 깨어난 왈패들이 비틀거리며 한이방에게 돌아갔답니다. 이방 날이 그 집에 무서운 게 있어. 우두머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보고했지요. 무서운 게 뭐야? 귀신인지 숨겨둔 경호원인지 모르겠는데 어둠 속에서 우리를 다 때려 눕혔소. 한이방이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그 늙은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천만에요. 그 영감탱이는 무서워서 비명만 질러댔소. 분명 다른 누군가가 있었소. 한이방이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지요. 호위 무사를 숨겨두고 있었나? 어쨌든 그 늙은이가 직접 한 건 아니겠군. 한이방은 진무역이 직접 싸웠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운 좋은 늙은이라고만 여겼지요. 최진사도 그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에이, 못난 놈들 그것도 못하고. 하지만 최진사 역시 진무역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진무역은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왈패들이 물러간 뒤로 며칠이 지났답니다. 진무역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채령이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챘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진무역이 채령을 안방으로 불렀어요. 여보 잠깐 앉아봐. 채령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요.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거든요. 진무역이 방문을 닫고 채령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영감님 왜 그러세요? 채령이 화들짝 놀라 일으키려 했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진무역이 채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그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어. 이제 다 털어놓으려고 해. 채령이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진무역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원래 선대왕을 모시던 별군직이었어. 별군직이요? 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래, 왕의 곁에서 목숨을 바쳐 호위하는 무관이었지. 그런데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역적 누명을 썼어. 진무역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답니다. 함께했던 동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 나만 겨우 목숨을 건졌지. 채령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들었어요. 그때 동료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군자금이 있었어. 언젠가 누명을 벗고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이로운 돈이었지. 그럼 첫날 밤에 보여주셨던 그 금괴가? 그래, 그게 바로 그 돈이야. 진무역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아야 했어. 적들의 눈을 피하려고 고자 행세를 하고 병신 흉내를 냈던 거야.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힘드셨구나,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첫날 밤에 너한테 돈을 주며 도망가라고 한 것도 사실은 진무역이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죄 없는 너를 이 위험한 삶에 끌어들이기 싫었어. 그래서 차라리 도망가서 새 인생을 살라고 한 거야. 채령이 고개를 저으며 진무역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저는 안 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